글라이신의 시계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컬렉션이라면 역시 전성기 에어맨의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한 넘버원 시리즈일 겁니다. 에어맨의 진성 팬들이 주 구매층이라서 그런지 현대적인 사이즈인 40mm 버전보다 오리지널 모델과 똑같은 36mm 버전이 더 인기가 높은 컬렉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글라이신에서는 전통을 훼손한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인지 새로운 색상의 다이얼이나 PVD 케이스 같은 새로운 시도는 더 치프라는 별도의 컬렉션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넘버원 시리즈만큼은 블랙이나 크림 같은 원조의 두 가지 색상을 절대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라이트 블루와 핑크 다이얼을 채용한 넘버원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다이얼 색상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빈티지풍의 복각 모델에서 갑자기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새 시계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듭니다. 에어맨이 파일럿 시계니까 하늘과 연관지어서 이 두 시계에다가는 파스텔 구름 에디션이라는 별명을 붙여보고 싶은데요. 이 에어맨 넘버원 파스텔 구름 에디션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시계들은 오는 5월 30일 오후 9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워치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에어맨 넘버원 파스텔 구름 에디션 외에도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없었던 컨벳 서브 GMT 모델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에어맨이 너무 개성이 강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준수한 퀄리티의 GMT 모델인데요. 글라이신 시계치고는 드물게 금속 아플리케 인덱스가 들어가는 시계라서 그 이유 때문에 찾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맨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유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에어맨은 1953년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멀티타임 파일럿 시계입니다.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 시침이 특징입니다. 기존 아날로그 시계의 시침과 위치가 달라서 처음에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19시, 20시로 표현되는 24시간계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시침 뒤에 있는 꼬리를 보고 시간을 읽으시면 좀 더 빨리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가령 20시는 꼬리 부분을 보면은 숫자 8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오후 8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에어맨은 읽고 싶은 두 번째 시간대를 회전식 베젤로 맞춰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에어맨 기준으로 8시 방향에 베젤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추가 크라운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베젤을 돌리려고 하시기 전에 꼭 이 크라운을 풀어주셔야 하고요. 이 크라운을 풀지 않고 베젤을 힘으로 돌리시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고정장치를 망가뜨리실 수 있으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추고 싶은 시간대로 베젤을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크라운으로 베젤을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스텔 그룹 에디션의 색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고화질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이 실제와 색감이 다소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트 블루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보는 색감과 화면의 색감이 거의 같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하지만 핑크 다이얼은 실물보다 화면에서 핑크색이 조금 진하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넘버원 시리즈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원조 에어맨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수치상의 사이즈까지 똑같이 재현한 케이스입니다. 직경이 36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45mm입니다. 러그가 상당히 길어서 아마 케이스 직경에 비해서는 손목 위에서의 존재감이 꽤 있을 겁니다. 30m의 방수 성능을 갖고 있고요. 두께는 높은 돔형의 유리를 포함해서 11.7mm입니다. 케이스 부분의 두께만 보면 10mm 이하라서 체감은 상당히 얇은 시계이고요. 무게는 메쉬 스트랩을 포함해서 101.3g이 나옵니다. 시계줄 교체에 친화적인 20mm 러그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기본 메쉬 스트랩 외에도 화이트 가죽 스트랩을 추가로 증정하니까요. 기분에 따라서 다른 스트랩을 매칭할 수 있는 옵션도 있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예전 넘버원은 원조 에어맨과 같은 아크릴 크리스탈 소재를 시계 유리로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넘버원 시리즈는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가공이 힘든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유리의 돔이 상당히 높고 멋있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멋진 유리는 당연히 가격도 꽤 비쌉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정면은 직선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피니시가 시도된 것은 아니지만은 브러쉬의 결이 촘촘하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폴리시된 부분도 우글우글하지 않고 빛이 잘 퍼지고요. 깔끔한 마감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파스텔 톤의 다이얼은 매트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버스트 효과나 그라데이션 효과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관된 하나의 색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4시간계 시계의 특성상 잔글씨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다이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디 자른 글씨들의 해상도들이 번진 데가 없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조그맣게 발려있는 야광 도료들도 프린트의 경계선 밖으로 삐뚤삐뚤 삐져나오는 경우가 없다는 것만 봐도 원래 높은 수준의 다이얼을 만들던 회사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브러쉬된 시분 초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진 않지만은 다이얼과 확실한 질감상의 대비를 보여줘서 그런지 실물로 봤을 때 이 화면상에 보이는 것보다 더욱 가독성이 좋습니다. 가격대가 가격대이니만큼 잔실수가 있을 때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라이트 블루 다이얼의 시침에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준의 스크래치가 가 있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글라이신이 QC를 잘하는 편이어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발견하셨다면은 아마 문제없이 교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다이얼의 수준 자체는 높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날짜창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는데 틀 처리 같은 걸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경계면만큼은 깨끗하게 잘라놓았습니다. 날짜 숫자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했는데 다른 시계에서는 이 빨간색이 옛날 시계 같은 분위기가 났었다면은 이 시계는 파스텔 톤의 다이얼이라서 그런지 빨간색이 좀 귀여운 느낌이 나네요. 야광은 C1 슈퍼루미노바 도료를 사용했습니다. 일정 시간 정도는 충분히 의존할 만한 야광이고요. 프린트 인덱스로 된 에어맨의 야광보다 이따가 살펴볼 컴패서브 GMT 모델이 좀 더 야광이 낮습니다. 금속 아플리케 인덱스를 쓰기 때문인데요. 이 가격대 스위스 시계들이 대체로 야광이 좋지는 않고요. 같은 조건이면은 이렇게 금속 아플리케 야광 인덱스가 도료의 양이 많아서인지 보통 더 밝습니다. 이 시계 엔진으로는 셀리타의 SW330 GMT 무브먼트를 수정해서 전성기 에어맨의 독특한 시간 표시 방식까지 그대로 재현한 무브먼트가 들어갔습니다. 24시간 표시 방식이라도 크라운의 조작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동 감기의 느낌이 헛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부드럽다는 게 이 무브먼트의 특징이고요. 1단계에서는 날짜창을 조정하실 수 있는데 21시부터 3시까지는 위험 시간대니까 날짜를 강제 조정하시면 안 되고요. 2단계에서는 해킹이 되고 시간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뒷면에는 스크루인 방식으로 결합된 솔리드백을 채택했습니다. 넘버원 시리즈나 더 치프 시리즈는 이렇게 고중에 충실한 솔리드백이 들어가고요. 메쉬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흐물흐물하고 얇은 형태가 아니라 다이버 시계에서 보던 두툼한 헤비 듀티 스트랩을 매칭해줬습니다. 제가 글라이신의 메쉬 스트랩을 많이 써봐서 말씀드리지만은 메쉬 부분만큼은 짜임새도 좋고 꽤 고급감이 있습니다. 다만 클래스프 부분은 이 가격대 대부분의 메쉬 스트랩처럼 평범합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다이얼 색감과 이 메쉬 스트랩을 같이 보면은 여름 시계 같은 시원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화이트 가죽 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색상 때문인지 가죽임에도 외양으로는 상당히 시원한 인상을 주는데요. 두께는 얇은 대신에 그만큼 부드럽습니다. 화이트니까 데일리로 활용하면 때는 좀 탈 것 같습니다. 메쉬 스트랩보다는 좀 더 여성적인 느낌도 풍기는 것 같습니다. 기존 에어맨 시리즈에서 보던 검정색 소가죽 스트랩과 거의 비슷한 질감의 스트랩이고요. 에어맨 시리즈의 팬으로서 이렇게 에어맨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반갑습니다. 에어맨도 파스텔 톤의 색상이 유행하는 거랑 젠더리스 트렌드가 유행하는 거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에어맨 컬렉션을 여전히 1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색상이 이렇게 새롭게 나오니까 넘버원 컬렉션이 이미 있는데도 이 두 색상 중에 하나를 추가하고 싶다는 유혹을 강하게 느낍니다. 그동안 너무 보수적인 시도만 하는 게 아쉬웠는데 저는 글라이신이 앞으로 더 용감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뱃 서브 GMT 모델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컴뱃 서브도 군용 시계에서 발전해온 다이버 시계라서 나름대로 개성이 강했었는데요. 이 시계는 다이얼 디자인까지 좀 더 보편적인 취향에 맞게 타협했습니다. 오마주 느낌이 다소 있는 건 사실이라서 브랜드의 자존심 강한 팬분들이라면 약간 아쉬움을 느낄 것 같기는 하네요. 케이스 직경은 42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50mm입니다. 러그 끝이 손목의 곡선에 타고 흐르도록 곡선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 손목 둘레가 16cm에서 18cm 사이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두께는 200m 방수 성능이 믿기지 않는 10.8mm로 얇은 두께가 특히 매력적인 케이스입니다. 브레이슬릿을 제 17cm 손목 둘레에 맞췄을 때의 무게는 148.2g이 나옵니다. 러그 폭은 22mm라서 시계줄을 교체하려면 맞는 사이즈를 찾기는 쉽겠고요. 다이얼 디자인 정도를 제외하면 기존의 3Hands 컴뱃 서브와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구형 컴뱃 서브와 비교하자면 케이스에 시계줄 탈거를 쉽게 해주던 구멍이 없어졌다는 게 달라진 점이고요. 컴뱃 서브가 그동안은 케이스백을 무브먼트를 볼 수 없도록 막아놨는데 이 시계는 무브먼트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백이 들어갔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다 브러쉬로 피니시가 되어 있는데요. 케이스의 선명한 윤곽이나 브러쉬 자체의 퀄리티를 보면은 글라이신의 주력 모델만큼은 꽤 신경 써서 여전히 잘 만들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다만 브레이슬릿의 브러쉬는 같은 수준은 아니고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요즘 유행에 비해서 약간 무거운 느낌의 오이스터 스타일의 브레이슬릿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푸시핀 방식의 길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세 조정을 구멍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클래스프가 달려 있습니다. 클래스프의 내부를 열어보시면 꽤 실체감이 있는데 덮개 부분은 조금 빈약한 편입니다. 요즘 T사에서 나오는 시스타 컬렉션과 브레이슬릿의 형태나 퀄리티가 비슷한데 두 브레이슬릿의 공급처가 같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광은 아까 살펴보셨고요. 크라운의 직경이 7mm로 큼직해서 돌릴 때 실체감이 좋다는 것도 컴뱃 서브 시리즈의 장점입니다. 크라운 1단계에서는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24시간마다 한 바퀴를 도는 GMT 침을 퀵셋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GMT 침을 이용해서 표시하고 싶은 두 번째 시간대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냥 로컬 타임과 일치시켜서 24시간 표시를 하도록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베젤을 이용하면 세 번째 시간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GMT 시계인데 베젤이 거기에 맞는 게 들어가 있지 않은 시계도 많은데요. 이 시계는 다이버 베젤을 재활용하지 않고 GMT 시계에 맞게 양방향으로 모두 돌아가는 개념 있는 60클릭의 베젤을 넣었습니다. 다이얼은 기존의 컴뱃 서브와 달리 프린트 인덱스가 아니라 아플리케 인덱스가 들어간 게 특징적인데요. 다이얼의 퀄리티는 제 기대보다 좋습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확실히 일본 회사들보다는 스위스 브랜드들이 전반적으로 QC를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린트를 아주 많이 확대하면 다소 뻐끔거리는 구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선명한 프린트를 보여줍니다. 날짜 디스크를 다이얼 색상과 같은 검은색으로 해준 것도 좋은데요. 다만 돋보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날짜 창임에도 불구하고 날짜 숫자가 썩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컴뱃 서브 GMT 모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좀 오마주 시계 같은 느낌도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건 보편적인 GMT 시계의 디자인에 따르고 있어서 글라이신의 퀄리티로 GMT 시계를 만나보시고 싶은 분들께 에어맨 같은 강렬한 개성은 부담스러운 분들께 어필이 있을 것 같은 시계입니다. 좀 순한 맛 같은 시계예요. 이 시계들은 5월 30일에 방송되는 워치 인사이드 프로그램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 채널이었고요.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